디지털 시민성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강조하고 어떤 시간에 어떤 과목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는 교사가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건데 정보를 잘 다루는 시민을 만들자라는 게 시민성 교육의 최종 목표입니다. 디지털 시민성 그러면 시티즌십인데 디지털 시대, SNS 시대,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시민성을 잘 기르자인데 이게 정보를 잘 다루는 시민, 그 잘 다룬다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첩적이고 복합적이다라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큰 뿌리는 두 개예요. 리터러시 교육과 시민성 교육. 리터러시 교육도 뭐 컴퓨터 교육, 정보 교육, 기술 이런 과목에서 서로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하고 시민성 교육, 시민 교육도 사회과다, 도덕과다, 국어과에서 할 수 있다, 체육에서 기를 수 있다. 많은 교과가 연관이 돼 있죠. 디지털 시민성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행동하고 실천하는 양식 있는 착한 시민 그런 사람을 기르자라는 걸 상정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시민성을 갖춘 사람은 아는 게 많거나 똑똑하거나 학식이 높거나 재산이 많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에서 강조하는 시민성의 능력은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문제를 가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 앞으로 나는 한 걸음 물러나서 그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고 해서 거기서 이득을 얻거나 그걸 자기 직업으로 삼기보다는 물러서서 감시하는, 잘 작동하는지 감시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살겠다라는 자세까지가 시민성입니다. 초창기 미디어 리터러시, 초창기 정보교육, 또 한참 전에는 스마트 교육이라고도 했었는데 그때는 주로 양적인 성취 목표가 강조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정보 검색 대회 이런 것도 있었죠. 문제 딱 내놓고 누가 제일 빨리 찾나. 그런 게 미디어 교육이었어요. 근데 지금에는 아무도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질적 성취 목표가 강조되고 있어요. 정보를 찾아도 더 빨리 찾는 것보다 더 양질의 정보, 더 의미 있는 정보, 더 수준 높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찾아낸 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서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좀 더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사회과, 국어과 외에도 도덕과 이런 정서적 영역이 중요한 절반이 된 거죠. 그래서 미디어의 속성을 잘 알고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고 유통되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통적 정보 유통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필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데 이게 2018년도 하퍼스 바자라고 영국에서 발행되고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잡지이자 신문이에요. 거기서 2018년 4월 23일 날 당시 영국의 왕세제 프린스 윌리엄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욕을 날리고 있는 것 같죠? 공공장소에서 사람도 많아 보이는데 하퍼스 바자 일면에 저 사진이 떡하니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나요? 영국 왕실은 원래 이상한 놈들이 많아. 이상한 놈과 아주 이상한 놈으로 돼 있지 뭐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사진에 맥락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애가 나왔다는 출산 소식을 듣고 그 영국 해군 병원 앞으로 아내가 출산을 한 병원 앞에 왕자가 도착을 했어요. 차문을 열고 나오니까 수십 대의 카메라가 번쩍번쩍하면서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저렇게 날렸어요. 진실은 이거였어요. 떨리십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인데요. 뭐 처음도 아닌데 담담합니다. 뭐 이런 멘트를 날렸는데 90도 옆에서 찍은 사진과 정면에서 찍은 사진의 의미가 전혀 다르죠. 저 첫 사진만을 사용했을 때 기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독자들의 생각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조하고 기르고 연습시켜야 된다. 누가 어디에서? 학교에서 앞장서서 강조하고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내 눈으로 본 것도 함부로 쉽게 덜컥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 바로 미디어 세상입니다.
다 그 사진 하나에도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2017년 영국 보수당의 총리였던 테레사 메이가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총투표를 선언하는 그 발표 장면입니다. 지금은 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독자적인 정권을 잡을 수 있다 라면서 의회 해산을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뒤에 현직 의원들이 막 열광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응원차 서 있죠. 같은 장소에서 찍힌 PA 아카이브의 다른 보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330명 의원 중에 17명밖에 안 모였다. 테레사 메이는 당내에서도 왕따다. 어느 신문을 보느냐에 따라서 지지자의 마음은 크게 달라졌겠죠. 이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멀리서 찍느냐 가까이서 찍느냐, 망원 렌즈냐 어안 렌즈냐의 차이겠죠. 좋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의미 있는 시민성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사례를 현재 우리 사회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시사적인 문제를 소재로 삼아야 된다. 현재 것을, 의미 있는 것을, 논쟁적인 논쟁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다루는 게 제일 좋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는 건데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과 교육에서 강조합니다. 오래됐어요. 1976년도. 보이텔스바흐는 한국으로 치면 저 유성 전주쯤 되는 시골 도시입니다. 그 시골 도시에 세계적인 사회과 교육, 정치 교육 학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 컨센트 합의가 선언문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이텔스바흐라고 부릅니다. 저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기본 원칙은 세 가지예요. 교사는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정치적 관점을 주입하거나 교화하지 말아라. 자기 걸로 애들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입장이 뭔지 애들이 짐작하게 노골적으로 한쪽을 편들지 마라. 두 번째 원칙이 제일 중요한데, 논쟁성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라. 이 문제에는 이런 입장도 있고 저런 입장도 있다. 다 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점이다. 수업에서 논쟁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학생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석하도록 이끌어라.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아무리 민감한 사안이어도, 아무리 현재 진행형이고 엇갈리는 사안이어도 교실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 오히려 다뤄야 된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알아내고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의 판단력이 중요하다 했는데, 이게 상당한 수준의 지적 능력과 배경 지식과 오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낮을수록 언론은 점점 더 나쁜 보도를 일상적으로 죄책감 없이 자연스럽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고치라고 말하기 전에 시민들의 수준이 먼저 올라갈 수 있도록, 모두가 보편적으로 수준이 올라가고 예민하고 날카로울 수 있도록 교육을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소비자가 미디어를 편식하고 혹은 가려보지 않고 폭식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어뷰징이라고 합니다. 어뷰징은 정보산업 자체를 스스로 능멸하는, 쓰레기 정보를 무책임하게 생산해내는 양태를 부르는 용어인데 모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쳐야 되겠다. 가르칠 때는 그동안, 예전에는 90년대까지는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러면 4대 영역이라고 불렀어요. 기술, 윤리, 비판력, 창의력. 그래서 기술 교육이 일단 중심이 됐습니다. 접근권, 활용 능력. 예전에 10년 전에 여러분이 스마트 교육하면 아이패드 나눠주고 스마트폰 나눠주고 사용법을 가르쳤죠. 사용법, 접근권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나 보장되도록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교육은 별 의미가 없다. 가르치지 않아도 잘 쓰고 너무 써서 문제다. 중요한 건 창의력, 윤리, 비판 능력이다. 그래서 지금은 가운데에다가 뉴스 리터러시, 영화 리터러시, 게임 리터러시, SNS 리터러시 이런 식으로 각 분야를 지정해서 그 분야에 필요한 기술, 비판력, 창의력, 윤리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술 교육은 쪼그라들고 있는 추세고, 초반에는 창의력이 강조됐었어요. 더 앞으로 중요한 건 문화적 능력, 미디어를 잘
생활 속에 녹여서 활용하고 이용해 먹는 문화적 능력인데 그 문화적 능력 중에도 특히 사회적 협력의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시민성을 갖춘 시민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경거망동하지 않는 신중한 미디어 활용자, 유저이자 생산자이자 전파자로서의 역량을 강조한다. 시민성 교육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어요. 의식 있는 크게 국제적으로는 두 가지 운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소비자로서의 의무, 늘어난 소비자의 능력에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소비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책무를 강조하는 인게이지드 컨슈머라고 의식 있는 소비자, 책임감 있는 소비자입니다. 인게이지드 컨슈머는 그런 거예요. 사회 문제를 다 제조자의 탓, 세상 탓으로 돌리지 마라. 소비자로서 자제하고 책임질 수 있게 좋은 소비자가 되라. 라는 운동. 그게 미디어 교육의 핵심이 돼야 된다. 라는 흐름이 하나 있고 반대편에는 리터러시는 임파워먼트다. 개인의 역량을 강조시키고 개인의 지평을 넓히고 개인의 삶을 훌륭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이 중에 주류는 위쪽 겁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캐나다, 호주는 주로 이쪽을 강조하는 의식, 양식, 책임, 책무성을 강조하는 소비자를 기르자. 그래서 우리도 이 흐름을 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미디어를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있는 미디어의 정보를 내가 뭘 취사 선택하고 뭘 믿고 뭘 의심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쪽에 좀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적어도 균형을 갖추면 좋겠다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시민성은 문제 해결의 역량이라 그랬는데 역량 플러스 덕성으로서의 시민성을 얘기해야 된다. 로버트 달은 70년대 정치학자입니다. 이분이 개인주의적 시민의 덕성을 70년대는 굉장히 찬양했어요. 선진국 국민일수록 말을 안 듣는다. 후진국 국민일수록 착하고 말을 잘 듣는다. 예전엔 진짜 그랬어요. 그랬다가 최근에는 유기체적 시민 그래서 양보가 필요할 때 양보할 줄 알고 주장해야 될 때 주장할 줄 아는 시민이 돼야 된다. 역동적이고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고 독자적이면서도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시민이 돼야 된다. 그걸 기르기 위해서는 크게 덕성 교육과 역량 교육을 두 가지 해야 된다. 역량 교육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역량이 뭘까요? 기능과 역량은 어떻게 다를까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역량, 주요 역량 네 가지는 뭘까요? 네 가지 기능입니다.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영어로 말하기, 영어로 듣기, 영어로 쓰기, 영어로 읽기 이건 다 각각 다른 기능이죠. 교과서도 그래서 국어책 네 가지가 나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기능이에요. 근데 영어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를 잘하는데 외국인을 만나는 걸 꺼려해. 맞닥뜨리면 내가 하긴 하겠는데 왠지 굳이 찾아가서 만나고 싶진 않아. 저쪽에서 막 도움을 청하고 두리번거릴 때 나랑 눈이 안 마주쳤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은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역량은 기능에다가 태도, 의지가 결합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역량은 갖고 있는 기능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문제 해결에 적절히 투입해서 성취를 이루어내고야만 은 생활 태도, 종합적인 그런 기능과 의지, 끈기 이런 게 결합된 결과론적인 외면으로 드러나는 역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민성에선 역량을 강조해야 된다 그랬어요. 문제가 있으면 내가 억울하다는 걸 효과적으로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내가 도와줄게. 그것도 잘난 척으로 보이지 않게 잘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스킬이 필요하겠죠.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할 줄 아는 사람, 생활 속에서 진짜 해내고야 마는 사람, 그게 습관화된 사람을 기르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시민성은 할 줄 알고 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선에서 적정선에서 자제할 줄 알고 타인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상상해서 배려할 줄 아는 시민입니다. 저희 집 지하 주차장인데 저 3번 까만 차에 주목해 보세요. 뭘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뭐 별로 알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큰 자리에 조그만 차가 됐네. 지 내리기 편하자고 한쪽에 꽉 몰아서 됐네. 그 정도죠. 근데 그 차는 사실 옆에 더 큰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비워두고 작은 자리를 굳이 찾아서 된 사람이에요. 이때 이 사람의 시민성을 우리가 칭찬할 만하다는 거죠. 시민성 교육은 좋은 not bad, 나쁜 시민만 아니면 된다 수준을 좀 넘어서 좋은 시민을 기르는 쪽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도덕교육과 국어, 사회, 정보, 컴퓨터, 미디어 교육이 융합돼서 같이 노력해야 될 과제다. 예, 여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